제7장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록 브레이크 중 단식 블록 브레이크와 V 블록 브레이크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단식 블록 브레이크는 레버의 지지점의 위치에 따라 제1형식, 2형식, 3형식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형식에 대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시 레버에 가해진 힘 F와 블록에 작용하는 힘 P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와 같이 제1형식의 시계 방향과 제2형식의 반시계 방향, 또 제1형식의 반시계 방향과 제2형식의 시계 방향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제3형식에서는 C가형, 즉 마찰면과 레버의 지지점이 같은 작용선에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제로여서 FA는 PB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또 우리가 자동 체결 조건이라는 것은 레버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즉 F는 A분의 P B 마이너스 뮤 C에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은 바로 B가 B 마이너스 뮤 C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설계는 거의 불가능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V블록 브레이크를 우리가 설명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쐐기 작용으로 양면에 큰 제동력을 얻는 이러한 효과. 그래서 한 면에 μn이라는 것이 얻을 수 있고, 그 양면을 통해서 우리가 마찰력은 총 2배의 μn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쐐기 각에 의해서 이 n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n이라는 것은 블록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의 코사인 2분의 알파가 된다. 이렇게 됐고, 이것을 우리가 이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국은 2배의 뮤 n 대신에 요걸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그 결과는 뮤 오버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2분의 알파의 P. 그래서 요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뮤 프라임, 그래가지고 상당 마찰 계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복식 블록 브레이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복식 브레이크는 이와 같이 양면에 대칭으로 블록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단식 블록 브레이크에 비해서 제동력이 2배가 된다. 즉 양면에서 μn이라는 마찰력을 갖다 발생을 시켜서 그 합, 즉 2배의 μp라는 이러한 마찰력을 갖다 생성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좌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찰면과 이 레버의 지지점이 같은 작용선에 있는 이러한 제3형식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 우리는 그 F, 여기 작용하는 F와 A의 길이, 이것이 F가 되겠죠. 또 이거 억각이니까. 또 여기서 작용하는 P에 대한 요 B의 길이의 어떤 모멘트가 같은 조건, 이거 바로 3형식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이용을 한다. 여기 제동력이 2배가 되니까 당연히 단식 블록 브레이크에 비해서 복식 블록 브레이크가 제동 토크는 2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동 토크라는 것은 작용하는 마찰력과, 여기서 D라는 것은 바로 드럼의 직경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찰력에 대해서 2분의 D, 바로 이거 2분의 D가 되는 것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된다. 여기서 F라는 것은 단식이면 그냥 뮤P가 되는데, 이와 같이 복식이니까 F가 2배의 뮤P가 돼서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만약에 단식이었다면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뮤P의 2분의 D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동 토크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제동 토크는 우리가
마력으로 주어내. 이건 뭐 킬로와트로 주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가 마력으로 주어졌을 때 어떤 토크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RPM이 되겠죠. 분당 회전수.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 일식과 이식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필요한 블록에 작용하는 힘, 이것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블록 브레이크에서 2kW 300rpm의 동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제동 토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은 A, 그러니까 레버의 지지점에서부터 작용하는 힘 F까지 수직거리가 1000mm.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블록에 작용하는 힘과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드럼의 직경 마찰계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복식 블록 브레이크에서는 우리가 제3형식을 우리가 주로 쓴다. 제3형식. 그것은 뭐야? FA는 PB다. 라는 이런 관계를 갖다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거 보니까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라는데 F를 구하라는데 지금 주어진 것은 A와 B가 주어졌네요. 그럼 P를 갖다 알아야지 우리가 F를 갖다 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 바로 위에서 토크에 관한 관계식을 우리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의 2분의 D가 된다. 근데 여기서 F라는 것은 우리가 복식이기 때문에 2배의 뮤 P가 될 것이고 2분의 D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1루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었던 것은 뭐죠? 2kW 300rpm으로 동력을 전달하니까 토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974,000 n분의 h 프라임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974,000 300rpm 그 다음에 2kW 이렇게 되니까 한 6,493 kg 포스의 밀리미터다. 뭐 이렇게 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 2라고 보면은 요 토크와 이 토크가 같게 되니까 이런 이해 관계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지금 식이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뮤는 얼마? 0.2. 그 다음에 드럼의 직경은 6배.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옮겨 적으면 2배의 뮤가 0.2.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2분의 드럼의 직경이 600이랍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2번과 같은 6493이 된다. 그럼 무엇을 얻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블록에 작용하는 힘 P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P를 구하면 54.1 kg 포스라는 결과를 얻으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이 바로 레버 끝에 작용하는 힘 F를 구하라. 그럼 맨 앞에 있는 이 관계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즉 3형식에서의 레버에 작용하는 힘과 블록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 자, 그렇다면 바로 F는 A분의 PB가 된다. 근데 우리가 P를 몰랐었는데 여기서 알게 됐죠. 자, A는 1000mm, P는 54.1, B가 2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F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다는 거죠. 얼마입니까? 10.82kg 포스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복식이 아니고 단식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2가 아니 빠지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빠지게 되면 아마 단식일 경우에는 P가 얼마가 된다느냐? 요거의 2배가 되는 거죠. 108.2kg 포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F는 얼마가 되겠냐? F는 21.64. 이런 힘이 더 여기서는 10.8이었는데 그게 2배 되는 힘이 레버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지 같은 제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작은 힘이 들어가도 이와 같은 이거보다
절반 되는 힘이 들어가도 같은 제동력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바로 제동력 F는 2배의 뮤 P가 되니까 2배의 제동력을 얻게 되니까 더 오히려 레버에 작용하는 힘은 그 반이 된다는 얘기라 이겁니다. 다음은 내확 브레이크입니다. 내확 브레이크는 두 개의 블록이 드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정되어 드럼을 접촉시켜 제동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블록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바깥에는 다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다 돼가지고 뭐 정밀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깥 부분이 뭐냐면 드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러한 모양의 반달 모양의 이런 모양이 바로 실제 두 개의 블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록이 여기서 힘이 이걸 갖다 쭉 이것을 왼쪽으로 밀어주고 이걸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여기 어떻게 되냐? 이 블록이 이 드럼에 미착이 돼가지고 접촉시켜서 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럼 안쪽에 지금 블록이 지금 두 개가 지금 힌지점 O1, O2에 지지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F라는 힘이 작용이 안 되면 지금 이 드럼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은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F1, F2가 작동이 된다면은 그 여기서 접촉점에서 작용하는 바로 반력 P1, P2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잘못인데 P2가 스몰 P2가 아니라 P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동되면 여기 마찰이 생기니까 그 마찰 개수에서 그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F1이 발생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거는 우회전과 좌회전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회전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우회전이나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레버의 블록에 작용하는 힘 F1, F2가 쭉 블록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 블록이 드럼에 접촉이 되면서 반력이 생기고 P1, P2 반력이 생기고 그 힘에 대해서 마찰력이 이와 같이 생기는데 시계 방향으로 하니까 요 면은 바로 이렇게 위로 향하고 요거는 아래로 향하는 마찰력을 얻게 된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마찰력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1, F2는 브레이크 블록을 밀어주는 힘이다. 제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브레이크 블록과 드럼에 접착되는 그 순간에 반력이 나타나는데 블록에 작용하는 힘이 된다.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P1, P2에 의해서 나타나는 제동력 F1, F2가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은 바로 F1은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요와 같이 밑으로,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하니까 위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F1은 뭐 어떻게 되냐? F1은 크기는 요저 마찰력이 뮤라고 그러면 뮤 P1, F2는 뮤 P2라는 마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요 O1, O2라는 점의 이제 힌지, 이것은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주는 힌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회전을 가능한데 요 O1, O2는 블록의 힌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힘이 없어지면 다시 원 상태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걸 밀어주면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움직여서 드럼에 밀착되고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수직거리는 요 힌지점으로부터 P1이 작용하는 요까지 수직거리를 L2, F1이 작용하는 그 거리까지를 L1, 그 다음에 마찰력으로 됐을 때 요 수직거리를 갖다 L3라고 놓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힌지점 O1, O2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쳐보자. 자, O1에 대한 모멘트는 바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요 힌지점 O1에 대해서
O1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취하면 몇 개의 힘이 지금 모멘트 발생하냐면 F1과 P1과 마찰력 F1이 지금 스몰 F1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으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 갖다 우리가 플러스로 잡는다면은 그때 O1점에 대한 모멘트가 0이다는 그런 조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자, 여기서부터 F1은 그 크기가 F1이 이렇게 되고 무슨 방향? 요걸 중에서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수직거리 L을 곱해가지고 F1L은 지금 시계 방향. 그 다음에 P1이라는 것은 요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P1에다가 그 높이가 수직거리가 L2니까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F1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완전 뮤 P1인데 그 거리가 얼마냐? 수직거리가 L3죠. 근데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요거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 하네. 그러니까 요것이 요거 시계는 요거고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호가 시계 방향일 때 플러스 반시계 방향. 그것이 뭐다? 0이다. 자,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F1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냐? F1은 L1분의 P1을 빼주고 L2 마이너스 뮤 L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블록에 작용하는 힘 P1이라는 것은 요거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P1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F1 L1 오버 L2 마이너스 뮤 L3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블록을 밀어주는 힘과 또 블록에 작용하는 힘, 요 관계를 우리가 이러한 조건으로 다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쪽 O2에 관한 모멘트를 한번 쳐보자. O2에 관한 모멘트를 취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 규정을 우리가 플러스를 시계 방향으로 잡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멘트는 뭐냐? 자, 요즘에서 대해서 모멘트는 지금 F2, 스몰 F2 마찰력, 그 다음에 P2가 있을 것이다. 그럼 방향을 보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네요. F2, 큰 F2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보면은 요 방향으로 도니까 시계 방향이 되네. 마찰력은. 그 다음에 요것도 뭐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네. 그래서 보니까 요것만 지금 요 투점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요것도 시계 방향, 요것도 시계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F2라는 것은 반시계 방향, 요건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부호가 이와 같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요걸 정리해 보면은 F2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냐? F2라는 것은 L1분의 P2의 L2 플러스 뮤 L3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블록에 작용하는 힘 P2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 P2라는 것은 블록을 밀어주는 힘 FI 관계에서 F2 L1이라는 것에다가 L2 플러스 뮤 L3가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왁 브레이크의 우회전 경우에 대한 블록을 밀어주는 힘과 또 이제 블록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죠? 그렇죠. 자회전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회전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와 같이 이것이 지금 회전을 좌측으로 한다. 밀어주는 힘은 똑같이 이제 바깥으로 밀어줘서 여기다가 이 드럼에 밀착시키는 힘, 밀어주는 힘이 되겠죠. 이 블록을. 그래서 작용했을 때 요 당연히 F와 F2 요 방향은 F의 방향하고 P 방향은 그 반력이기 때문에 항상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P2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조건은 다 같은데 지금 마찰력이 어떻게 되냐?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 좌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아래로. 이것도 반시계 방향에 대해서 요거는 위로 F1, 요거는 아래로 F2. 우회전일 때랑 다르죠. 요거만 바뀌는 거죠. 마찰력. 우회전과
마찰력의 방향만 반대가 된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처럼 우측에 있는 힘의 조건, 즉 O1에 대해서 이 조건을 갖다 똑 떼어서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이것도 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잡는다면 어떤 것이 시계 방향일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F1 시계 방향. 마찰력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P1도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 된다. 아, 요거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는구나. 그래서 요 크기는 지금 F1, L1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됐고. 나머지 마찰력과 블록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모멘트는 마이너스가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을 갖다 F1을 즉 블록을 밀어주는 힘으로 갖다 나타낸다면은 F1이라는 것은 L1의 P1, L2 플러스 뮤의 L3 이렇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P1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F1, L1 오버 L2 플러스 뮤 L3가 된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좌회전하고 우회전 경우, 즉 마찰력의 방향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좌측에 있는 요소에 대해서 O2에 대한 모멘트를 치워주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합의 영인 조건을 갖다 찾아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건 반시계 방향, 이건 시계 방향, P2는 시계 방향, F2는 반시계 방향. 아, 여기서 플러스인 거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할 때 P2에 해당되는 크기만 모멘트만 이 플러스 값을 갖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F2에서 2에 대해서 구해주면 이것은 L1분의 P2 L2 마이너스 뮤 L3 그 다음에 이것이 P2라는 조건으로 나타내 준다면 바로 이것이 어떻게 되냐? L2 마이너스 뮤 L3의 분의 F2 L1이 된다. 뭐 이런 조건을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내확 브레이크에서 우회전 경우와 좌회전 경우에 보면은 이 패턴이 서로 그 점에 대한 모멘트가 서로 크로스가 돼가지고 같은 결과를 갖다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있는 거죠. 서로 크로스로 다 같은. 그러니까 좌회전 경우 O1에 대한 모멘트가 우회전의 경우 O2에 대한 모멘트와 뭐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왁 브레이크에서 제동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양쪽 방향에서 나타나는 마찰력, 제동력이죠. 그것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시계 방향일 때 같은 시계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일 때 같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 크기는 그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 중간 단계에서 빼먹으면 F1은 뮤 P1, 요건 뮤 P2니까 요거 갖다가 묶어주면 뮤로 묶어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제동력은. 그럼 제동 토크라는 것은 그 마찰력의 드럼의 반경을 갖다 곱해주면 되니 여기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은 그 크기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같이 우회전할 경우와 좌회전할 경우에 구분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제동 토크 T라는 것은 여기서 그대로 2분의 뮤 D는 그대로 우리가 살려준다면은 여기서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P1 여기서 P2 이렇게 나타나죠. 좌회전일 때 P1은 이렇게 되고 이것이 P2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왁 브레이크가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냐 그 다음에 F1과 F2 즉 밀어주는 힘이 달라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실용용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작용에서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F1과 F2가 같습니다. 이런 조건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힘이 같다면은 F1과 F2, 즉 블록을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양단에서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같다면은 좌회전시 토크하고 우회전시 토크는 같게 될 것이다.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여기서 F1과 F2가 전부 F다. 같은 F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2분의 뮤 D에 L2 마이너스 뮤 L3분의 F L1 플러스 뭐 L2 플러스 뮤 L3분의 F L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뭐 동일한 조건 2분의 뮤 D에 L2 플러스 뮤 L3분의 F L1 플러스 F L1 오버 L2 마이너스 뮤 L3.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 것이죠, 뭐 결국은 이것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F1과 F2가 F로 같다면은 뭐 어떤 것들로 같든 간에 하나로 다 묻힌 같은 값을 갖는 그런 조건이라면은 이와 같이 우회전할 경우와 좌회전할 경우에 제동 토크는 같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 브레이크 용량입니다. 블록 브레이크의 용량은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보는 거지만 여기 블록을 나타나는데 블록의 단면을 하나 똑 떼서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서는 블록에 작용하는 힘, 뭐 위에서 레버가 작용하는 힘이 이와 같이 미쳐주면은 이와 같이 블록에는 반작용으로 이와 같이 힘이 미쳐지겠죠. 블록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블록 그 용량을 갖다 우리가 임의로다 Q라고 놓자. Q라고 놓으면은 이 블록 브레이크 용량 Q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마찰 계수, 뭐 얘기했던 우리가 뭐 주철로 할 때 0.1부터 가공 가죽으로 할 때 한 0.3까지 나타나는데 그 마찰 계수와 이 브레이크의 압력, 여기서 브레이크의 압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P라면은 그 P를 단위 면적당 얼마냐 그걸 나타내는 그 크기를 갖다 우리가 브레이크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주의 속도를 갖다 우리가 했는데 요 원주라는 것은 뭐냐, 이 드럼의 중심으로부터 요 끝단 마찰면에서 이 회전할 때 그 회전 순간적인 접선 속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데 이 크기를 갖다 우리가 브레이크 용량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얘기로는 단위 시간당 단위 명료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의 용량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블록의 일부를 갖다 이렇게 똑 떼어서 보면은 여기 지금 이건 바깥에는 이 안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드럼이 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블록을 갖다 일부를 똑 떼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곡진 형태로 나타나고 거기에 레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P라는 즉 블록에 작용하는 힘이 반력으로다가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영 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비춰진 그대로의 면적이니까 요 가로 세로가 각각 B와 E라면은 투영 면적은 어때요?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영 면적은 BE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지만 브레이크 압력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단위 면적당 블록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우리가 스몰 q라고 그러면 P를 무엇으로 나눴죠? A로다가 나눠준다. 즉 투영 면적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바로 브레이크의 압력. 단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킬로그램 포스. 그다음에 요것은 밀리미터 제곱이 된다. 단위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브레이크의 원주 속도라는 것은 바로 이 접선 속도를 갖다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이건 메타퍼세크라는 단위를 갖게 되는데 V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블록의 반경을 R 여기서 나타나 블록의 반경을 요거 갖다가 R로 봤을 때 그때 드럼의 반경이 R이 되는 거죠. 드럼의 반경이 R일 때 그때 그 드럼의 회전 속도가
각 속도가 오메가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R을 갖다 무슨 단위? 미터 단위로 쓰고 이걸 라디안 퍼 세크로 나타나는 라디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차원이죠. 그래서 이 단위가 뭐가 된다? 미터 퍼가 세크가 된다. 만약에 블록의 중심점에서의 즉 R이 제로일 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이 제로가 되니까 속도가 되죠. 즉 어떤 회전체가 있으면 여기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오메가로 돌고 있어요. 각속도로. 그럼 여기서 올라갈수록 지금 속도가 좀 여긴 속도가 어떻게 된다? 0이죠. 올라갈수록 이게 속도라는 것은 R 오메가니까 R에 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 구배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 끝단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V는 R 오메가 즉 요거 R이라는 것은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고 요것은 레디안 퍼 세크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주 속도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마력이라는 것은 뭐 75kg 포스에다가 1m/s.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1인데 75kg 포스 메타라는 일을 단위 시간당 얼만큼 했느냐 이것이 바로 1마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1kW는 어떻게 했어요? 킬로와트 같은 경우 102 kg 포스에 미터 퍼 세크. 이것이 바로 이제 1kW의 단위였죠. 그래서 마력으로 나타나냐, 킬로와트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뭐 요거로 다 나타났을 때 마력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럼 요걸 갖다 옮겨주면 이것은 마찰력이 되겠고 이 마찰력에 대한 어떤 동력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이 동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75로 나눠주면은 바로 마력이 되는 것이고 이걸 요것을 102로 나눠주면은 무엇이 된다?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H 프라임이 되는 거죠.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력으로만 나타났을 때는 요 조건에서 요와 같이 동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보니까 마찰력 F는 뭐예요? 뮤 P가 되니까 이러한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 75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75H는 요걸 여기다 옮겨주면 75H는 뮤 PV가 되는데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용량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은 요것도 A로 나눠주고 요 우변도 A로 나눠주면 요것이 바로 브레이크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다른 말로 하면 요 나타난 결과를 투영 면적으로 다 나누어 주면은 그것이 바로 브레이크 용량이 된다. 그래서 투영 면적을 양변을 나누면 브레이크 용량이 되는데 이 브레이크 용량 Q라는 것은 바로 A분의 75H. 여기서 이제 그 마력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냐? A분의 P라는 것은 뭐냐? 바로 브레이크의 압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바로 스몰 p, 즉 브레이크의 압력이 되니까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브레이크의 용량의 단위는 요게 뭐냐? 뮤는 무차원이죠. 그 다음에 p는 단위가 어떻게 된다? 이게 p의 단위, 압력의 단위.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속도의 단위. 속도의 단위 바로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요 윗부분이 바로 1이 되는 거죠.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의 한 1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로 쓰면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찰 개수와 브레이크의 압력과 원주의 속도 이것을 곱해 준 것이 바로 블록 브레이크의 용량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블록 브레이크의 용량이라는 것은 A분의 75H 또는 뮤 P V가 된다. 이것은 이제 마력으로 이것은 마력을 썼을 때 만약에 킬로와트로 준다면 우리가 Q라는 것은 A분의 102 H 프라임 요건 게 킬로와트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에 작용하는 님 P가 120kg 폴스. 투영 면적을 그것을 이제 30cm 제곱으로 다 주어졌는데 30cm 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는 10 차이니까 제곱이 되니까 100이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럼의 원주 속도를 주어졌어요. V는 6m/s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마찰 개수 뮤가 0.2일 때 브레이크 용량 Q는 어떻게 되겠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브레이크 용량 Q라는 것은 마찰 개수와 압력, 그 다음에 원주 속도 V를 곱해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의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쓰면 A분의 힘 요걸 갖다 곱해주면 요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냐? 뮤라는 것이 0.2, 그 다음에 P라는 것이 120kg 포스 오버 단면적이 3000, 거기다가 속도가 6m/s랍니다. 자, 이것을 계산한 결과는 0.05kg 포스 오버 밀리미터 제곱, 그 다음에 m/s. 단위를 갖다 이렇게 써주면 밀리미터 제곱의 세크분의 킬로그램 포스의 미터. 자, 힘과 이동한 거리가 바로 1이죠. 1. 그러니까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의 1, 수행한 1. 바로 이것이 바로 블록에 작용하는 어떤 블록의 그 용량을 갖다, 블록 브레이크의 용량을 갖다 우리가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드럼의 원주 속도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줄 수도, 이걸 안 주고 이거 대신에 드럼의 직경을 예를 들어서 800mm다. 그 다음에 이 드럼의 회전 속도 오메가는 15 라디안 퍼 세크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속도 V, 원주 속도 V를 구할 수 있나? 야, 이거는 R 오메가, 즉 2분의 D의 오메가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2분의 D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800mm니까 2분의 이거 800mm면 어떻게 되죠? 0.4m네. 0.8m네. 0.8m. 거기다 오메가가 15.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강 보니까 이것이 0.4. 이렇게 됐을 때 6m/s 이렇게 구해줍니다. 직접 원주 속도를 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드럼의 직경, 그 다음에 드럼의 각 속도를 주어줘서 여러분들이 원주 속도를 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블록 브레이크의 용량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